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저항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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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래, 그럼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전류는 전하의 흐름, 전하가 흘러가요. 전하는 어떤 전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처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갖는다는 거.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래, 다시 한번 복습했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전류를 잘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전압이고, 전압은 푸시푸시야. 푸시. 그런데 반대로 가지마 하는 그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저항은 그래, 기호로는 영어지. R이라고 쓰고, 우리 단위로는 미터나 킬로그램, 뉴턴처럼 이렇게 단위로는 이렇게 이걸 쓴다는 거,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을 우리는 옴이라고 읽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옴의 법칙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1옴이란 즉 1볼트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갈 때 그 방해하는 정도가 1옴이야. 1옴. 그래, 이 저항은 물질마다 다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즉 나무 같은 것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철 같은 금속 물질은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것을 배웠어. 이렇게 전류가 잘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도체라고 하고, 전류가 나무처럼 잘 흘러가지 않는 것을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고 잘 흘러가게끔 되는 이유는 그 물질마다 그 안에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즉 원자의 원자핵이 있지. 그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누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원자하고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 저항이 생긴다. 그래, 저항이 생기는 이유도 좀 알아두기로 하자. 이렇게 즉 저항이 생기는 이유도 알았고, 어떤 것은 도체, 어떤 것은 절연체, 이렇게 즉 물질마다 저항이 다른 이유를 알았어.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항은 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그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즉 그래서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지금 방금 했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자 배열이 다름으로 인해서 즉 잘 흘러갈 수도 있고 잘 흘러가지 않아서 즉 저항값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인데도 즉 금속이면 금속, 철이면 철, 아니면 구리면 구리를 갖고 왔어.
그 같은 종류를 갖고 왔는데도 무엇에 따라서 그 물질의 그 길이나 또는 단면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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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적에 따라서 즉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어. 요것도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즉 기억하기 쉽게 그것을 우리는 선생님은 R분의 L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R은 단면적이야. 즉 얘는 단면적 그리고 L은 길이를 얘기해. 단면적은 두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런 두께가 있는 거, 이것을 금속 물질이라고 했을 때, 즉 요런 두께, 요만한 동그라미 요런 두께가 있는가 하면은 좀 두꺼운 거, 얘를 좀 더 펼쳤어. 늘려서 즉 단면적을 좀 더 넓게 만들면은 맨 처음 갔던 길보다 좀 더 넓어졌으니까 전류가 잘 흘러갈 수 있겠지.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얘기는 저항은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항하고 전류는 반비례구나.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 단면적이 커지면 전류는 잘 흘러가서 저항은 작아지고, 반대로 단면적은 똑같은데 길이를 더 길게 했어. 길이를 더 길게 하면 여기서만 저항, 즉 여기서만 원자하고 충돌하면 됐었는데 길이가 길어졌잖아. 그럼 조금 더 충돌해야겠지. 그 얘기인즉 저항을 더 받는다는 얘기지.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고 길이하고 저항은 비례라는 거. 그래, 길이하고는 비례,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꼭 기억하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요런 전선이 있었다고 해보자. 요런 물질을 갖는. 그래, 이것을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갖고 올 텐데 어떻게 반을 나눠서 즉 길이는 짧아지고 단면적은 좀 더 크게 만들었어. 단면적이 2배로, 지금 여기가 1이라면 얘는 2가 되게끔, 그 다음에 길이는 반으로, 반토막 요렇게 했으면 처음에 얘를 1옴이라고 해보자. 1옴이었는데 즉 이렇게 반토막이 났으니까 우리 저항은 작아져야겠지. 반으로 작아져야 될 거야. 그래서 즉 2분의 1로 2분의 1 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단면적도 즉 일정하게라는 말이 좀 잘 들어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길이가 짧아졌으니 2분의 1만 즉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단면적도 커졌잖아. 단면적이 커졌다 얘기는 즉 저항은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야. 즉 그만큼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즉 요 2분의 1로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2분의 1 여기도 작아졌고 단면적도, 그리고 길이도 2분의 1로 작아져서 결론상 얼만큼 작아졌다? 여기선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곱하면 즉 4분의 1만큼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저항은 단면적하고 길이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음의 법칙을 배울 텐데, 오음의 법칙은 지금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거든. 즉 전류와의 관계인데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전류는 전압하고는 비례, 저항하고는 반비례.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쓰면, 간단히 기호로 쓰면
즉 오음의 법칙은 I는 I가 전류라고 했어. I 전류. I는 누구하고는 반비례? 지금 공부한 R. R은 뭐라고? 저항. 저항하고는 반비례. 그 다음에 V. V는 전압. 전압하고는 비례.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저항이 만약 2배가 되고 어떤 다 1이었는데 저항이 2배가 되고 전압도 2배가 되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각각 그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많이 봤지? 거속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속력 구할 때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만 바꾸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다? 저항도 알 수 있겠지. 저항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R은 그럼 얘네들만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무엇분의 I분의 전류분의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우리 전압은 몰라요? 물론 전압도 알 수 있지. 전압은 옆에다 쓸까? 전압만 남기고 다 이항시켜 버리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가기 때문에 즉 전압은 I, R이라는 거 그냥 다 곱해주면 되겠네. 만약에 전류가 2A였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2옴입니다 하면 그때의 전압은 그렇지 곱해주면 되니까 4V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오음의 법칙 요 기본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유추해서 또 이렇게 응용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프와의 관계를 또 보면 되는데, 과학은 항상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서 잠깐만 그래프를 그려야겠어. 그럼 그래프로 이제 정리해 볼까? 이 지금 X축이 전압이고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일 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는 그러니까 푸시하는 그 힘이 커진다는 얘기지. 푸시하는 그 능력 그것이 커지면 전류도 같이 커지겠지. 그래서 그때는 요렇게 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비례 관계 만약에 지금 X축이 전압이 아니고 X축이 저항이야. 선생님 옆에다가 저항이라고 다시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래, 저항과 전류는 저항값이 만약에 커지면 전류는 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반대로 내려간다. 이 지금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이 막대기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그리면 안 되고, 이때는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내려온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놔야 돼. 그래, 이렇게 저항과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 그리고 전압과의 관계는 비례 그래프. 요거 알아두고,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 요 빨간 거는 저항과의 관계 했으니까 잠깐 지우고 그래, 다시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에서 저항 요것도 지울까? 그래,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주어주고 이 기울기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 생각하면 돼. 전류, 전압, 그 다음에 하나 뭐? 저항. 그치? 그래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X축이 분모로 가거든. 이것은 이 그래프는 전압분의 전류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얘가 만약 전류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때는 저항이 맞아. 여기가 전류고 Y축이 전압이면 그때의 이 기울기는 저항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압이잖아. 즉 쓰면 전압분의 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오음의 법칙은 여기 오음의 법칙 다시 써볼까? 즉 오음의 법칙에서 이렇게 저항은 I분의 V 즉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했거든. 전류분의 전압인데 지금 반대로 전압분의 전류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분의 전류는 얘를 지금 거꾸로 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얘도 뒤집혀야겠지.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래서 이것은 R분의 1, 즉 뒤집힌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저항의 역수는 뭐다?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역수라고 하지. 그래서 저항의 역수다라고 이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기울기 하나만 더 그려서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까? 이렇게 선생님이 아래다가 하나 더 그렸어. 하나 더 그리고 이때 전압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4V라고 하자. 4V. 그때 전류는 여기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 좀 내려야 되나? 다시 이렇게 그래 이제 조금 맞지? 그럼 이때의 전류도 4A라고 하고 여기는 반을 줄였다고 해보자. 이렇게 반이 줄어졌습니다. 여기는 2A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여기서의 저항은 즉 4분의 4는 1. 그런데 1은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여기 들어가야 돼. 즉 1분의 1. 어쨌든 1분의 1도 1이니까 그냥 1. 파란색의 저항은 1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요 빨간색 기울기는 얼마의 저항이 될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즉 전압 4 집어넣고 전류 2 집어넣으면 그렇지 2분의 1이 저항값이 아니라 즉 이때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나타내려면 그것을 다시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뒤집으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래 빨간색의 저항은 2옴이 된다는 거. 2옴이고 1옴이니까 즉 누가 더 크다? 이 빨간색이 저항이 더 크다. 얘가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했을 때 즉 나가 가보다 저항은 더 크다. 지금 전류는 더 위에 있잖아. 가가 전류가 전압이 4V였을 때 가의 전류는 4A. 그러나 똑같이 4V였을 때 아래 빨간색의 전류는 2A. 즉 4A, 2A. 전류가 클수록 저항은 작다는 거. 그래서 저항은 지금 1옴이 나왔고
전류가 작으면 저항은 크다는 거. 저항이 커서 전류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즉 이 옴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지만 시험에 문제없이 우리가 정답을 술술술술 풀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또 문제풀이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인가 병렬 연결인가에 따라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거에 따라서 즉 저항을 구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 그래,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아니면 너무 궁금해요 하면은 선생님이 먼저 올려놓은 거 지금 거의 1년 됐거든. 먼저 올려놓은 그 풋풋한 선생님이 거의 웃지도 않아요. 그거 보면서 공부해도 되거든.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시험 올리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기특해. 그래,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자. 안녕.